어떠한 체계를 거쳐서 E2 비자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 미국 대사관의 E2 승인 요건과 미국 이민국의 승인 요건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미국 대사관의 E2 승인 요건은 약 투자 금액을 25만 불, 30만 불 정도, 그 다음에 고용 직원이 한 5명, 6명, 5명에서 10명 정도인 반면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E2 신분을 신청해서 받을 때는 약 10만 불에서 15만 불 투자, 또 직원들 3명, 4명, 5명 정도로 약 절반 정도의 요건입니다. 특별히 원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부동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산관리 쪽인데 예. 이제 프로퍼리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프로퍼리 매니저를 우리가 고용해야 되고 예.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직원분을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예. 그럴 경우 이윤 창출을 하고 그러한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월급을 지불할 수 할 있는 일을 줘야겠죠. 할 일이 있는 비즈니스를 마련하셔야겠죠. 네, 예. 그런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한데 조금 그냥 단순히 뭐 건물이나 집을 사놓고 렌트만 얻는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고 한두 사람이면 되는 그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두시면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부대 사업을 거기다가 어태치를 하면은 아마 E2 사업체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왜 E2 비자를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한국에 거주하면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차별화가 좀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저는 그건 이제 통계입니다. 어떤 규정이 따른 게 아니고 영사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이민국에서는 좀 더 낮은 걸 요구하고 그냥 경험에서 나온 통계고 어떤 원리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미국에 체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로서 H-1B 비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런 비자를 승인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런 경우보다 이런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하고 싶다고 결심한 분들께서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큰 구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 초청 이민이 있고 취업 이민이 있고 또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 초청 이민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뭐 자녀가 미국 시민이어야 된다, 영주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혈연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미국에 이제 혈육이 없는 분들은 전혀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이 취업 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나눠집니다. 5순위는 사실 투자 이민이니까 빼고 4순위는 또 종교인들을 위한 종교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빼고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만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1순위는 또 저명한 학자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아주 특출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매우 좁은 그런 관문이고요. 그럼 정말 보통 사람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2순위는 주로 대학원 졸업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대학 졸업자들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 또는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영주권을 마지막에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 잡오퍼가 있어야 됩니다. 잡오퍼라는 건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원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고 나면은
이제 뭐 보통 그 단계에서 이제 이민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민 변호사들이 이제 연방 노동청에 접촉을 해서 네.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최저임금이 얼마 되는지를 신청을 하고 네. 거기 연방 노동청에서 7개월이나 8개월 뒤에 답변이 오면 스폰서 회사 이름으로 구인 광고를 내고 구인 광고를 내서 이제 미국인 지원자가 없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외국인 지원자 또는 한국인 지원자를 위해서 취업 이민을 시작해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방 노동청 과정이 1단계 과정이고 네. 이민국 과정이 2단계 과정, 3단계 과정입니다.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그 하위 카테고리가 또 몇 개 있는데 2순위인지 3순위 중에서 하위 카테고리 1, 2, 3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면 한 2.5년 아니면 네. 한 5년, 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하셨을 때 거의 다가 이런 3순위가 많으셨나요? 예, 3순위가 제일 많죠. 네, 예. 네. 그렇군요. 3순위는 대학 졸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네. 2년 이상 경력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네. 심지어 무경력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경력자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닭공장 같은데 닭공장으로 네. 신청하는 것들을 이제 무경력 신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의외로 많습니다. 닭공장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야, 저런 힘든 일 누가 하나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이웃에서 만나는 분들 닭공장 신청하셔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군요. 예. 네네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 경우도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는 경우와 한국에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죠. 네. 항상 두 경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오셔서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승인율이 더 높은데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장기 체류 신분을 유지해 줘야 된다. 중간 단계로서. 네, 그래서 네, 아까 네. 유학생 신분이나 단기 취업 비자를 확보해서 여기에 2년, 3년, 4년, 5년 정도 머물러 줘야 된다. 네. 취업 이민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방문 비자로 들어오셔서 유학생 비자로 바꾸셨거나 아니면 아예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좌보포를 받은 다음에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매우 한 7, 80%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1, 20%는 뭐 다른 카테고리로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인데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승인받지만 특별히 그 이유는 그 신청자와 스폰서 간의 그런 비공식적인 유대 관계, 혈연 관계, 친인척 관계, 뭐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미리 형성되어 있으면 미국 영사들은 그 영주권 신청을 허위 또는 사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의 근본 취지는 외국인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취업 기회에 장애물을 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미국 회사를 고용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나 데려다가 내 직원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인 먼저 써라. 아니면 영주권자 먼저 써라. 왜 외국인을 쓰느냐. 외국인 쓰지 마라. 그러니까 H1 비자 같은 것도 외국인의 그런 젊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몇 년만 쓰고 내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충적인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지만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 고용주가 말이 편한, 그리고 일 잘한, 성실한, 부지런한 한국인 유학생을 데려다 쓰고 싶지만 못 쓰게 해요. 왜? 미국인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근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인 광고를 내서 미국인들이나 영주권자에게 먼저 구인의 기회를 준 다음에 구직의 기회를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없을 때 외국인을 위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후순위로 돌린 거예요, 외국인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구인 광고를 낸 다음에 지원자가 적격자 또는 지원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민국에서는 그 과정을 크게 까다롭게 심사하지는 않는데 서울 미국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는 그걸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해요. 당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애틀란타에 있는 둘루스에 있는 작은 그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너 선배구나. 선후배 관계구나. 아니면 너 거기 살고 있는 누나의 친구구나. 이것은 바이어스가 있어서 안 돼. 너가 거기에 취직함으로 인해서 미국인 한 사람의 구직 기회가 박탈됐잖아.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한국의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둘루스 이 작은 도시에 있는 특정 업체를 알고 지원하고 인터뷰하고 셀렉트된 과정에 조금의 바이러스라도 있으면 네. 케이스를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와,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인터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인터뷰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그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생 신분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방문 비자로 오셔서 시일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유학생 신분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여기는 기업도 한국의 기업이 천지고 맞아요. 또 지원자들도 한국인들이 천지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특별히 너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묻지를 않아요. 네. 이민국 심사관들이. 네. 특별히 속이려는 게 아니라 네. 묻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비공식적인 관계가 그냥 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아주 근본적인 좀 허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알고 보면 없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타부터 시작해서 뭐 B1, B2가 있고 그럼 방문으로 와서 유학생 비자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취업 비자로 바꿔서 유지하면서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심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민국 자체의 실제 심사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또 한국에서는 영사의 어떤 입장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또 그 차이점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을 때는 상당히 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미국인으로서 진짜 아메리칸 퍼스트인데 미국인에게 먼저 취업에 자격을 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또 한국인으로서 봤었을 때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네, 오늘 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영주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을 했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